사실 두려워하는 거는 공실이거든요. 공실하면 어떡하지? 월세도 안 나고 관리비만 계속 내야 되고. 상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 현금 2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간 상태이고 월세 수입은 300만 원씩 발생을.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뭐 하수구에 콘크리트를 붓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려면 매핑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하는데 한 3-4시간씩 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꾸준히 하고 있는데.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4살 윤선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액 경매 월세 투자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 회사에서 이제 5년 동안 영업직으로 일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이제 부업으로 서울 노량진에서 그 고시텔도 같이 운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경매와 공매 투자를 좀 전업으로 하고 있고, 부업으로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위 요즘 말하는 엔잡러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네. 딱 느끼기에도 굉장히 뭐든 열심히 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저희 강의를 듣게 된 계기나 어떤 경로가 무엇이었는지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좀 월세 수입을 만들고 싶었던 게 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한 경험도 있고 이랬는데, 궁극적으로는 상가가 진정한 월세 수입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혼자서도 좀 공부도 하고 알아보다가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님의 강의를 알게 돼서 신청을 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셨겠네요? 예,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때 이제 대표님이 그 소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니까 좀 매핑 관련해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하려면 매핑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강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가 투자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건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하다. 특히 공실을 하게 됐을 때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두려움이 있는데, 일선님께서는 처음에 딱 이거를 투자를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셨을 때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예, 저도 두려움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남들과 다른 좀 진입장벽도 될 수 있겠구나. 왜냐면 제가 경매를 보다 보니까 일반 빌라라든지 아파트 이쪽은 경쟁이 좀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게 이제 경쟁도 조금 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수입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이쪽이 좀 어렵지만 이거를 넘어야만 좀 더 괜찮게 발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가 투자를 실제로 실행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현재까지 그러면 얼마 정도를 실제 투자금이 들어갔고 수익은 얼마 정도 나왔는지 좀 조심스럽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현재 상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 현금 2억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간 상태이고, 월세 수입은 300만 원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0이라는 게 이제 대출이자 제하고 순현금으로 네, 맞습니다. 월세 말씀하시는 순수 들어간 게 2억 원이고 순수 지금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상가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작은 소액 상가들이 여러 개가 네, 맞습니다. 포함된 거겠네요. 네, 대단하신데요. 2억 투자해서 월세 300이 나온다는 얘기는 1년이면 3,6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연 18%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연 18%면은 지금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한 3.5% 이자 받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5배 이상 실제적으로 투자금을 굴리면서, 근데 또 이게 현금으로만 연 18% 나오지만 결국 매도했을 때는 2억 투자해서 실제로 기대하시는 게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충분히 더 매도 차익이 날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동안에 매년 18%의 수익률이 발생하면서 월 300만 원씩이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고, 향후에 금리가 조금 떨어지게 됐을 때 좀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이 좀 낮아지게 되면, 그때 제가 예상하는 매도 차익은 제가 2억 원 투자해서 2억 원 이상의 그 수익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가능한 숫자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작은 상가를 실투자금은 이제 수천만 원이 이제 쌓여서 이제 2억까지 갔는데, 그게 다 합쳐지면 월세가 한 300만 원 순수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향후 2년이나 3년 후에 매도했을 시에는 실제 투자금 대비 100% 수익을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월세도 받고 매도 차익도 얻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상가가 유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상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금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장 좋긴 한데 사실 두려워하는 거는 공실이거든요. 네네. 공실 하면 어떡하지? 월세도 안 나고 관리비만 계속 내야 되고 대출이자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었던 어떤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 제일 걱정이 됐던 게 공실이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샀는데 나중에 공실이 나서 대출이자만 나가고 월세가 안 들어오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되면 제일 무서운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 생각에는 공부가 선행이 되어야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최소화하는 게 공부와 분석과 그리고 발품을 팔아서 하는 결과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는 사실은 리스크가 없는, 좀 위험이 없는 투자는 사실 없는 거고 그 위험의 수치, 확률을 떨어뜨리는 게 자기가 얼마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공부를 했느냐 지금 그거 같은데요. 네, 너무 잘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소액 경매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일반 매매로 상가를 매입할 수도 있지만 경매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경매라는 게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처음에 경매를 시작했을 때 경매를 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진입장벽 중에 하나가 명도였거든요. 명도. 기존에 살고 계신 뭐 전 소유자분일 수도 있고 임차인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은 사실 뭐 내보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좀 처음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힘든 사항 중에 하나인데 님께서도 이제 경매를 통해서 상가를 매입하신 게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명도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으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상가 투자하기 전에 그 오피스텔을 한 건을 월세 투자용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명도라는 걸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명도라는 게 실제 현실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은 결국엔 사람과 사람 간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뭐 이사비를 조금 드린다든지 좀 그분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이사 일정을 잡는다든지 이런 좀 조율만 된다고 하면 명도가 어려운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잘 조율을 하는 게 조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저도 명도를 수십 건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 흔히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는 어려운 명도 케이스들 예를 들면은 막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뭐 하수구에 콘크리트를 붓고 뭐 이러시는 분들은 저는 못 봤고 실제적으로 다른 주변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100건 중에 한 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1%도 안 되는 확률인데 사실 자극적이니까 이제 많이 알려져서 이게 조금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의 이제 명도에서 그런 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월급 대신에 어떤 월세를 세팅하고 싶은 마음은 다들 갖고는 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데, 난 지금 가정주부인데, 나 지금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 사실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사님께서는 이미 직장 다니면서도 이 준비를 하셨었고, 실제로 수업도 또 제 강의도 들어보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들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일단 확실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임장을 가셔서 그러한 경험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지나도 좀 상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저는 제가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만 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뭐 일주일 동안 뭐 12시간, 뭐 15시간 일해라 이런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규칙적으로만 하시면은 충분히 뭐 직장을 다니시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으셔서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결과를 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에 뭐 한 건의 물건을 분석하기 위해서 4-5시간 정도를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4-5시간이면은 뭐 그게 직장인 분이시든 사업하시는 분이시든 주부님이시든 그 정도는 다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유튜브 보는 시간 좀 줄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제 부가남 강의를 듣고 나서 듣기 전과 듣고 난 후에 이제 가장 큰 차이점 아니면 내가 요거가 실력이 늘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이 강의 시에도 가장 강조하셨던 게 이제 매핑인데요. 그 매핑이라는 게 사실 그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척도인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가 얼마짜리인지 또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예전에 강의를 듣기 전에는 좀 막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서 물어봐서 그냥 그렇게 얼마 정도 된다라는 그 막연한 답만 듣고 왔던 게 임장이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분석을 하고 그걸 또 확인하러 가는 임장을 통해서 제가 혼자서 꼭 중개사를 안 들어가더라도 이 상가에서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고, 이 월세를 통해서 이 건물, 이 상가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니까 나는 이 정도 가격을 써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상가의 금액, 가치가 나왔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나의 마진을 생각해서 예. 입찰가까지도 네. 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되게 좋은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이런 월세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정 임대 시세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동산 사장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불안한 네네.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A, B, C라는 공인중개사분이 계셨을 때 그분들이 각각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다 달라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말씀드리는 그 매핑을 이용을 하면은 실제적인 구체적인 임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지도 위에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얹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매핑한다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현장을 직접 가서 하나씩 둘러보면, 다른 비교한 데이터 대비해서 내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상가의 가치는, 또 월세는 뭐 200만 원이다, 230만 원이다, 215만 원이다, 구체적으로 네. 찝을 수 있으니, 이게 결국은 확신으로 돌아서서 이건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그런 네. 눈이 키우셨다고 하는데, 그럼 매핑 이제 혼자 잘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하는데 한 3-4시간씩 걸리고 되게 오래 걸렸는데, 점차적으로 시간도 조금 줄어들고, 좀 더 제 스스로 느꼈을 때도 그 매달 전 꾸준히 일주일에 하나씩은 꼭 꾸준히 하고 있는데, 하면서도 좀 더 제 실력이 올라가고 있고 정확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소액 경매 월세 투자를 통해 여러분도 월급 대신 월세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무료 강의에 참여해 주세요.